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9회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트 상사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도소매 개인기업이며 단기 회계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화장품을 판매하는 도소매 개인기업의 밑줄 긋습니다. 화장품이 상품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민트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민트 상사 이름 확인하고요. 구분이 개인인지 확인합니다. 개인 기업이므로 개인으로 입력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 위에서 아래로 봅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 등록번호, 자, 그 다음에 고아라 맞고요. 주민등록번호 맞고, 주소, 계엄연월일. 그 3번에 계엄연월일이 지금 틀리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2013년 7월 20일. 그 맨 밑에 있는 세무서 위에 있는 그 2014년 8월 10일은 사업자 등록증 정정에서 교부받은 날짜이고요. 계엄연월일이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계엄연월일이라고 써져 있는 그 날짜가 계엄연월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소매 화장품, 왕구루 화장품으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세무서는 부천세무서가 맞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다음은 민트 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수정하고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하여 완성하시오. 정기분 재무상태표는 적정한 것으로 본다.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계정과목과 금액을 위에서 아래로 쭉 보시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액 맞고요. 매출원가 이렇게 눌러서 기초, 단기, 기말 이렇게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복리후생비가 틀렸습니다. 고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가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밑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부금이 틀렸습니다. 자, 다 고치고 나서 단기순이익으로 검토합니다. 3,367만원. 자, 수정이 됐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민트 상사의 신규 거래처이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완료가 됐습니다.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고, 주소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트 상사의 거래처별 초기 유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사항은 정정하고 누락된 것은 입력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거래처별 초기요를 클릭합니다. 자, 왼쪽 계정 과목에서 미수금을 누르고요. 거래처가 입력이 안 돼 있으므로 거래처 코드 자리에 F2 코드를 눌러서 안정상사 300만원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미지급금을 다시 왼쪽 계정 과목에서 클릭하고 거래처하고 금액을 확인합니다. 수화상사의 금액이 틀렸으므로 1000만원으로 고칩니다. 자, 완료되었습니다.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전표 입력의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1번 9월 26일 현금 잔고를 확인한 결과 장부 잔액보다 현금 잔고가 10만원 더 적은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장부상 현금과 실제 금고에 있는 현금이 일치하지 않을 때 회계연도 중에 원인이 파악되지 않으면 회계연도 중에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현금 과부족 계정은 부족시 차변에, 과잉시에 대변에 기재합니다. 지금 부족하다고 그랬으므로 차변의 현금 과부족, 대변의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름으로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2번 9월 28일 거래처 푸른 상사의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대금 200만원을 회수하면서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회수하여 2%를 할인해주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다. 할인은 매출 할인이 되겠습니다.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되므로 차변에 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는 계산기로 계산합니다. 4만원. 차변의 매출 할인,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매출이라고 써서요. 매출 할인을 골라야 되는데 상품 매출 거에 할인을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403번으로 입력하셔야 돼요. 코드 번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이고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10월 20일 미래상사에서 판매용 화장품 150만원어치를 매입하고 7월 30일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판매용 화장품의 이름은 상품입니다. 우리 회사가 화장품 판매하는 도소매 기업이므로 상품이 됩니다. 7월 30일에 지급한 계약금의 금액이 안 나와 있으므로 일반 전표 입력에서 7월 30일을 입력해서 그 금액을 알아냅니다. 선급금 2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급금 20만원을 지문에다 써놓으시고 문제를 계속 푸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0일 차변의 상품 150만원 자산의 증가입니다. 대변에 미리 지급한 선급금을 빼야 되고요. 미래상사 물건 받았으니까 선급금을 장부에서 없앱니다. 채권임으로 거래처 넣으시고 20만원. 그리고 한 달 후에 주기로 한 거는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한 거는 상품을 사온 것이므로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 채무임으로 입력합니다.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 당월분 영업사원 급여를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종업원 급여 계좌로 이체하다. 급여의 이름은 급여입니다. 그리고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하면서 뗀 것이므로 예수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급여, 비용의 발생, 대변의 예수금, 부채 증가,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43만원) 플러스 (43,000원에서) (473,000원으로) 예수금을 입력합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10월 29일 10월 29일 5번 나라은행으로부터 원금 1000만원을 2개월 동안 차입하면서 선이자 14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당사 보통금 계좌로 입금되다. 단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2개월간 쓰기로 하고 빌린 그 돈은요 단기 차입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입에 따른 이자는 이자 비용이 되고요. 차변의 이자 비용,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단기 차입금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차변의 이자 비용부터 써보겠습니다. 자, 비용의 발생 차변, 차변의 보통예금 14만원 뺀 금액 986만원, 대변의 단기 차입금, 채무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나라은행. 다음 문제 6번 보겠습니다. 12월 19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민을 돕기 위해 현금 50만원을 한국방송공사에 지급하다. 날짜를 변경합니다. 차변의 기부금입니다. 대변의 현금이고요. 자,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르죠.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임차료 100만원을 임대인 하늘부동산과 합의하에 보증금과 상계하다. 임차료가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임차료 지급일날 지급을 못해서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 미지급금 보증금하고 상계하기로 했다. 즉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이런 말이죠.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돌려받는 건데 당사가 임차료를 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 보증금에서 빼기로 했다 이런 말이에요. 차변의 미지급금 하늘부동산이 되겠고요. 대변의 임차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자, 둘 다 거래처를 입력해야 됩니다. 미지급금은 채무고 임차보증금은 채권이므로 거래처를 전부 입력합니다. 다음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 영업부 강유빈 사원이 12월 5일 제주 출장 시 지급받은 가지급금 50만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회사에 입금하고 가지급금을 정산하였다.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함. 자, 그럼 박스 안에 있는 금액을 합산해 봅니다. 45만원이 되죠? 그러면 차변의 여비 교통비 45만원, 차변의 현금 5만원, 대변의 가지급금.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첫 번째, 일반 전표 입력에서 9월 23일을 칩니다. 자, 그리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강북 상사에서 상품을 전액 외상으로 매입한 거래를 확인한 결과 200만원은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 거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한번 보죠.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은 약소금을 발행했다고 그러는데 전액 외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외상 매입금을 100만원으로 고치고 200만원은 상품 매입에 따른 약소금 지급업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외상매입금 100만원 바꾸시고 대변의 지급업, 거래처 그대로 강북상사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추가한 계정 과목이 채권 채무일 경우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므로 반드시 거래처도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11월 4일 상단의 날짜를 11월 4일로 바꿉니다.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한 직원 회식비 5만원이 매출거래처 직원과 회식한 것으로 확인되다. 자, 복리후생비를 접대비로 그렇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쉽죠? 예. 다음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이라고 날짜를 입력합니다. 1번 단기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25만원을 계상하다. 지급일은 다음 연도 3월 31일이다. 자, 이 말은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이자가 25만원 있다는 말이고 이 이자에 대한 것들은 다음 연도에 지급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자를 다음 연도에 지급한다 할지라도 올해 발생된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올해 비용 처리가 돼야 되므로 차변에 이자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산 시까지 발생된 이자 25만원 쓰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가 돼야 되죠. 자, 미지급 비용은요 12월 30일까지 발생된 비용이 있고 그 비용에 대해서 지급일이 다음 연도일 때 사용하는 비용의 발생 계정 과목입니다.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9월 1일에 지급한 보험료 90만원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6월분까지이다. 그러면 이 90만원의 보험료 중에 내년치 2개월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내년치 2개월분은 아직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내년에 비용 처리해야 되므로 올해 비용에서 차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죠. 90만원 곱하기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면 총 6개월인데요. 그 중에서 내년 2개월 분이 내년에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올해 비용에서 빼서 내년의 비용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6분의 2가 되고 30만원이 돼요. 따라서 올해 비용 처리한 90만원 중에 30만원은 비용에서 빼서 성급비용으로 대체가 돼야 됩니다. 성급비용은 비용의 이연시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보험료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3번 단기분 영업부문의 비품 감가상각비는 70만원이며 영업부문의 건물 감가상각비는 250만원이다. 자,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차변의 감가상각비 둘 더해서 320. 자, 그 다음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첫 번째 비품 거 213번 70만원, 대변의 건물 거 203번 감가상각 누계액 250만원 이렇게 입력합니다. 예, 감가 유형자산 감가상각의 회계 처리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해당되는 자산에 맞춰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취득시 영업부문의 소모품비로 계상한 것 중 기말 현재 미사용 소모품은 50만원이다. 전부 소모품비로 처리했는데 50만원어치 남았다고 했으므로 50만원어치는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올해 비용에서 빼서 소모품 자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모품비를 소모품으로 대체하셔야 되고 이 소모품은 내년에 비용 처리해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답안 저장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7번은 장부조회 문제입니다. 1번, 6월 중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은 얼마인가? 6월 중은 6월 한 달을 말합니다. 자, 이자 수익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알아봐야 되거든요. 이자를 받게 되는 거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도 있지만 예금에 대한 이자도 있고 사채에 대한 이자도 있기 때문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자 수익 장부를 상세히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현금이 아닌 계정 과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자 할 때 계정별 원장에서 줘야 합니다. 자, 그럼 계정별 원장에 들어가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 이자 수익을 2번 치시고 조교를 확인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이자 받은 거는 한 번밖에 없고 조교를 보니까 대여금 이자 수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은 9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상품 매출액이 가장 많은 달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계정 과목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고요. 어느 달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므로 장부관리의 총계정 원장에서 줘야 합니다. 자, 1월부터 6월까지 치시고요. 계정 과목에다가 상품 매출을 2번 입력합니다. 상품 매출은 수익 계정이므로 대변의 금액이 찍혀 있는 거고 대변의 금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찾아서 그 달과 금액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2월의 금액이 가장 크죠? 그래서 달은 2월이고 그 금액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보겠습니다. 2015년 4월 30일 현재 실지 재고조사 결과 상품 재고가 300만원 있다 라고 했어요. 4월 30일 현재 상품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예, 상품 매출원가 우리가 계산을 가장 많이 해본 게 결산 회계 처리할 때 그랬죠. 그래서 결산 시에 기말에 상품 재고를 확인해서 참고해서 장부에 기록한 상품 잔액하고 비교해서 매출원가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날짜만 4월 30일로 바꿔서 매출원가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이므로 합계자력 시산표를 가셔가지고 결산 문제 푸듯이 날짜만 4월 30일을 쳐줍니다. 그럼 계산 방식은 똑같죠. 계산 방식은 결산 시 하는 방식과 똑같이 하는 것이므로 상품의 지금 장부상 잔액이 4,09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창고에는 300만원 밖에 없으니까 4,090만원에서 300을 빼요. 그러면 그 금액이 3,790만원이고 이 3,790만원이 팔려나간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상품의 장부상 잔액은 기초 상품하고 단기 매입한 상품인데 상품 팔 때마다 상품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으면 창고에 있는 실제 조사한 상품하고 일치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실제 재고 조사를 해서 그 일치가 안 된다면 그 일치 안 된 그 이유가 팔려나간 것을 회계 처리 안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이렇게 뺄셈을 해서 팔려나갔다고 회계 처리를 하시면 일치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재고조사와 관련된 회계 처리는 결산 문제로 나오는데 자, 이번 문제에서는 이 장부조회 문제로 얼마치 팔려나가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정답 3,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